네, 맘스 시사 오늘 2부 순서는요. 현대인들은 다 관심 있어 하시는 주제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잘 때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김용민 PD는 잘 주무시는지요? 아, 저요? 수면의 질은 매우 안 좋은 것 같아요. 잠은 많이 잡니다. 길이는 긴 편인데. 예, 수면의 질이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네, 오늘 메시아를 우리의 만났어요. 구세주 예, 그래요. 바디로직의 조정도 대표님 모시고요.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앉으실 수 있도록 잘 걸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바디로직 여러분 광고 많이 접하셨죠? 바디로직. 바디로직은 저에게 있어서는 비만인들한테는 또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경험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가장 달라진 게 뭐였어요? 네? 가장 달라진.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파요. 가끔씩. 근데 이유도 없이 다리가 아파. 되게 그런 날은 이제 되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작업할 때. 원고도 많이 쓰시고 하니까. 그렇지 않고 많이 걸어 다니고 그러면요. 다리가 아플 것 같죠? 거꾸로 다리가 안 아파. 맞아요. 혈액순환 때문에. 그렇지, 혈액순환의 거죠. 문제예요. 네. 그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아. 자다가도 정말 너무 힘들고. 근데 바디로직 집에 있는 거 하나 입으면은 정말 한두 시간 만에 씻은 듯이 났어. 씻은 듯이. 씻은 네. 듯이. 네. 정말 이게 사실은 이제 화장실 갈 땐 좀 불편하긴 합니다. 워낙 타이즈하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삶에서는 정말 사는 행복을 막 느끼게 만들어주는. 네. 여기서 울컥해야 더 많이 사시려나? 근데 저는 이 베개를 써봤는데요. 제가 미리 자매질이 보내주셨어요, 우리한테. 네. 자매질이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잘다가 통증이,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맨날 만세를 하고 주무셨어요. 저 네? 어릴 때 만세 이렇게 만세를 만세. 하고. 그래서 저는 아니 팔 아프게 이렇게 벌을 서면서 잠을 자.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만세를 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어깨가 아파서 그래서 그냥 아프다고 해도 남편이라는 작자들은 죄송합니다. 아프다고 하면 늘상 아프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자장가려니 오늘도 또 아파 병원 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가도 소용이 별로 없으니까 잘 안 가게 됐었는데요. 요 며칠 새 진짜 잘 잤어요. 그래요? 네, 정말 잘 잤어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좀 잘 해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를 자, 하고 이게 있습니다. 베개입니다, 베개 여러분. 베개고 이 가운데 조금 들어가 있죠? 네. 좌우에는 이렇게 조금 좀 더 부풀어 있고요. 네. 자, 대표님. 일단 인사도 안 시켰어요. 네. 인사도. 네, 대표님 본인 소개. 저희가 너무 간증을 궁금한 게 많아서 너무 간증을 하는 바람에 아직 간증 다 끝난 거 아니? 이따 또 우리 신민정 평론가 또 얘기 중간중간에 들어야 하도록 됩니다. 하겠습니다. 네. 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바디로직 대표 조종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베개도 만들고 여성용. 옷도 만들고 네. 하고 있고요. 예. 사람들 체형이나 자세 이런 몸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몸 교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네,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냥 그런 직장을 중간에 다녔었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체형 교정하는 의료기기 개발하는 회사 영업 팀장으로 그냥 일을 하다가 영업팀장. 네. 아이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제품에 계속 관심이 가서 뭐 이런 걸 만들면 어떨까 저런 걸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자꾸 이제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싫어하시더라고요. 의견을 내는 거 싫어하셨어요? 의견을 내는 건 원래 오너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되게 오너들이 이런 걸 개발하고 네. 야, 넌 영업이나 뛰어라. 뭐 이렇게 제품에 그런 대해서 이렇게 맥락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자꾸 따지고 말이야. 그렇지만 영업이나 잘해.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저런 조금 더 심했는데 좀 더 심했어요? 뭘 던집니까? 뭐 싫어하시더라고요. 싫어해요. 아이고. 네 주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야. 아유, 정말 그 주제를 모르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기계 같은 거는 일단 비싸거든요. 그렇죠.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좀 간단한 게 없을까라고 하다가 거래처 분들이 전시회 같은 데 갔다 와서 뭐 의류 옷 중에도 뭐 그런 게 좀 있대. 그래서 그게 돼요? 라고 해서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된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테스트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몸에다 이렇게 테이프를 막 붙이고 다녔는데 한 3일 정도 붙이니까 실제로 오다리에 효과가 있는지 그때 체크를 해봤는데 좀 오다리? 네, 오다리.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네. 그래서 한번 옷으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겁 없이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몸에 관심을 갖게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000 그때가 이제 4년부터니까
앞서가셨네. 네, 10한6년 뭐 그 정도 됐어요.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하시면 되죠. 설명을 언제나 찰떡같이 해주시는데 그렇게 알면 이렇게 확 다가오잖아요, 사람이. 예. 근데 네. 사실은 요즘에는 휴대전화도 많이 쓰고 네네. 모니터를 많이 쓰니까 사실 채용 교정에 효과만 있다 그러면 돈을 쓸 그쵸. 준비가 돼 있어요, 소비자들이. 이제 환경 자체가 음. 휴대폰, 뭐 컴퓨터 이런 것 때문에 자세는 계속 더 안 좋은 환경이 되기도 하고 사람 자체가 관절이 이렇게 앞으로 구부리는 것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옆으로 운동을 하거나 뒤로는 안 하잖아요. 항상 세수할 때도 구부리고 양치를 할 때도 구부리게 돼, 밥 먹을 때도 구부렸다 폈다 하잖아요. 계속 구부렸다 폈다만 하니까 몸이 다 연결돼 있어서 예를 들면 머리가 앞으로 빠지면 등은 뒤로 빠지고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골반이나 허리는 또 앞으로 빠지게 되고 도미노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오. 네, 계속 그런 현상이 중첩되는 거예요, 몸에. 타고난 겁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사실은 바른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힘든 이게 뭐예요? 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게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네, 그냥 특별히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로. 네, 네. 꼬부랑 할머니가 그 노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래였군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수렵 같은 거 할 때는 수렵. 그때 훨씬 자세가 좋았대요. 자세가 이제 반복되는 동작 같은 걸 잘 안 했던 거예요. 농사 짓고 막 하면서 네. 구부려서 계속 일하고 하면서 그렇지. 관절염도 없고 자세도 나빠지고 저희가 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컴퓨터로 맨날 똑같은 자세하고 휴대폰은 같은 자세가 유지되는 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팔 아프잖아요. 맞아요. 올리고 있으면 팔도 안 누워서 이렇게 안 되니까 또 옆으로, 되니까 이게 옆으로 돌아먹어가지고 이렇게. 네, 네. 페이스 아이디도요.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해야 먹히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하면 잘 안 먹혀요. 내 턱을 인식을 못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세라는 게 사실은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 자세 똑바로 해라, 다리 그렇게 하지 마라 계속 하는데 안 듣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애를 둘 키우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동그랗고 저희 딸 동그랗고 뒤에서 보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데 그런데 그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삶의 질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요. 정말 요즘 스마트폰 이용이 너무나 잦다 보니까 저도 이게 아파요. 가끔씩 아침에.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이게 잘 안 돼. 그렇죠. 네. 노트북 많이 쓰시면 저는 등이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깨가 아픈 거는 아예 감각이 없는 것 같고 등이 아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펴는 거를 안 하고는 이제 안 되거나 어떤 날은 진짜 얼마를 줘서라도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으면 몸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네.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키우면 아기를 앞으로 네. 놨잖아요. 옛날에 저희 엄마는 뒤로 포대기를 업었는데 이 무거운 녀석을 앞으로 이렇게 정말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됐잖아요. 모유 수유하면 어깨가 말린다고 하는데 저절로. 계속, 네. 겸손해지죠. 삶에 대해서. 아,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임신했을 때부터 네. 무게중심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쏠리니까. 쏠리면서, 네, 그리고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자세 교정은 그러면 원래 어려운 거예요, 대표님?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다 아까 여기 얘기하셔도 돼요. 예, 시간 도수 치료 같은 걸 하잖아요. 음. 그럼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해주면 그때 좀 좋아지거든요. 근데 다시 다 돌아가요. 그렇지. 맞아요. 그게 네. 문제예요. 네. 우두둑 우두둑 잘 받고 시원하다 하고 자고 일어나면 비슷해요. 맞아요, 맞아요. 뭐 크게 예.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원래 근육이 불균형하거나 하면 한쪽은 많이 느슨해져 있고 한쪽은 이렇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그렇지, 많이 받은 그렇지. 상태예요. 맞아요. 예. 그럼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균형을 맞추려면 도수 치료라는 건 스트레칭 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그럼 스트레칭은 됐는데 그 다음에 근육 강화 같은 걸 해서 본인이 자리 잡는 노력을 안 하면 돌아가요. 근데 도수 치료는 스트레칭만 한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이 추가적인 운동 같은 걸 계속 같이 해줘야 그래야 균형을 잡는데 치료 받는 건 쉽지만 운동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쵸. 두 번째가 일단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더 어려운 이유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모호한 건데 우리 머릿속에 자기 모습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어요. 앵그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저는 뇌 속에서는 제가 똑바로 서 있다고 착각하고 반듯하게, 있는 그렇지. 거예요. 그래서 의사든 치료사든 기울어진 걸 잡아놓으면 뇌는 거꾸로 기울어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맞아. 뇌 입장에서는 원래대로 돌리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치료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계속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안에 입력된 것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다 돌아가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우리 뇌가 굉장히 원래 복잡합니다. 여러 제가 가지로 방해를 많이 해요.
뭔가 노력을 할 때. 팔자걸음을 하는데 아내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걸으라고. 11자로 걸을. 네, 11자로. 11자로 걸으니까 세상 내가 불편. 8자로 걷는 것 같고 완전히 이렇게 안짱다리 거는 기분이 들죠. 그렇죠, 그렇죠, 일자로 그렇죠. 걷고 있는데 네. 아, 무슨 그래서 그중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요. 병원 같은 데서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 큰 판 같은 걸 해놓고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놓은 다음에 예. 파이프 같은 거, 보험 같은 걸 넣어서 자세를 잡는 훈련을 시켜요. 어. 기억하라고. 어. 너무 어렵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힘든데 이렇게 세워놓고 어. 그거를 몇 달을 하면 입력된 게 바뀐다고 하거든요. 몇 달을요? 몇 달을 해야 된다고 하면 쉽게 안 바뀌죠. 일단은 병원을 가기도 쉽지 않은데 몇 달 네, 동안 그래서 이제 자세라는 게 원래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원래는 우리 인간이 그런 놈이 아니고 스스로 그런 걸 잡는 힘이 있는데 현대 문명이 그런 걸 잘 못하게 한다는 얘기도 해요. 너무 자분자분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영업팀장이었는데. 뭐. 아니 그 교수님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영업보다는 그러니까 다 가르치시는 일. 비밀까지 다 알려주실 것 같은 그러니까 친절함을 갖고 계셔서 예. 근데 이 베개가 좀 특이해가지고요. 아, 예, 제가 예, 보니까 그래요. 이게 베개, 약간 베개 집처럼 이래야지. 이렇게 네. 돼 있어서 설명을 막 베개, 저한테 해주셨어요. 베개를- 어떻게 하라고. 근데 네.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베개를 잠깐 설명드리면 아, 예, 예. 베개 연구를 사실은 2012년도에 베개를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었고요. 오. 오래 됐는데 이제 옷 사업에 밀려가지고 옷 사업, 바디로직. 네, 예. 네. 수건 사업이시군요. 아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서 떠오른 두 번째 아이템이었는데요. 오. 과제가 있었어요. 베개를 만들 때 1번 구르는 베개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구르는 베개요? 다니면 구르는 게 쉬운 베개. 아. 턱이 없이 잘 구를 수 있는 베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베개를 물어보면 사람들이 베개 1번 조건이 뭘까? 그러면 다들 높이라고 하거든요. 높이. 네, 근데 높이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렇게 바로 누웠을 때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 적당한 높이가 달라요. 옆으로 누웠을 때는 바로 누웠을 때보다 3에서 5cm 높아야지 편하거든요. 옆으로는. 어깨가 그러면 아프니까. 가운데는 낮고 양 옆은 높은 베개가 되는데 구르는 베개를 하려면 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극복을 못하면 좋은 베개가 아닌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숙면을 하려면 잘 굴러야 되는데 아 굴러야 돼요, 자.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문화에 그런 게 있어요. 아, 나 어제 밤에 밤새 뒤척여서 못 잤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뒤척임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잠을 그 사람이 잘 잤든 잘 못 잤든 밤새 뒤척여요, 인간은. 한 자세로 있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벌 받을 벌 받을 때도 때도. 한 자세로 하잖아요. 아, 벌 받을 때 그쵸. 네. 같은 자세로. 네, 어, 인간이 맞네요. 원래 한 자세로 있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누워만 있으면 욕창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한 자세로 있으면 안 되고 자면서도 자연스럽게 좌로도 구르고 우로도 구르고 한 자세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혈액순환도 하고 온도 조절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베개도 실제로 보면 뒤척임을 최소화했다 이런 베개도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어차피 움직이는 편하게. 건데. 예. 그게 사실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높이까지 맞는 베개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설계는 여러 가지로 해봤었는데 설계만 계속 했던 거예요. 언젠가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러려면 높이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높이 조절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층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3계층이 됐는데 실제로는 이런 구조물을 이게 가운데 이제- 넣었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 에어메쉬로 만들었는데 옆에는 에어메쉬 4개가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2개예요. 튜브 형태로 해서 만들면서 양 옆에는 4개, 가운데는 2개니까 여기가 4cm면 예를 들면 여기는 2cm가 되잖아요. 네. 근데 한 통이기 때문에 위층은 다 연결이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게 아니고 이걸 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턱이 생기잖아요. 네. 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설계를 했고요. 얘네들이 스펀지나 이런 것처럼 탄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 역할을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고 이 위에 이제 이런 마이크로파이버 소음인데 소음 충전망을 올린 겁니다. 근데 소음도 하나로 이것처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머리가 올라가면 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충전망을 별도로 만들고 이런 포켓에 넣게 되면 풍선처럼 어느 정도 형태 유지가 계속 되는 거죠. 높이 유지가 네,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너무 푹신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로 만들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포켓도 생기고 충전망도 생기고
에어메쉬 중심 폼도 있는 데다가 각 부분에서 높이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에어메쉬 패드를 패드. 좌우와 가운데 아. 그래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패드를 또 별개로 넣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야만 가운데에서도 높이 조절이 되고 양 옆에서도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는 맞는데 양 옆에는 조금 낮은 것 같다. 근데 패드를 큰 거로 한꺼번에 높였다. 그러면 여기를 맞추는 대신에 여기가 또 안 맞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그럼 이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봉제를 하려고 그러면 포켓이 7개가 있어야 되고 이게 한 번 바느질 한 거에 하나씩 단가잖아요. 저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패턴을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베개를 열어보고서 공부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닫았어요. 내가 이거를 벨려면 똑바로 누웠을 때는 좀 낮은 걸 좋아하고 옆으로 누우면 항상 어깨가 아파서 아, 어깨보다는 말리니까. 높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옆으로 누웠을 때는 제가 베는 베개가 항상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접어 베거나 네. 뭐 하나 넣거나 그래서 제가 벨 때는 이 양쪽 포켓에 최대한 많이 넣고 가운데 포켓은 낮게 해서 베봤어요. 그러면서 높이를 하루 이틀 정도 베개를 높이 다르게 해서 베면서 저한테 맞는 높이를 역시 찾았어요. 실행력. 저는 사장님 오시면 물어보려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저는 폼롤러 있잖아요. 동그랗게 말려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뒤에서 밀면 밀대처럼 밀면 칼국수 밀듯이 어깨가 안 아프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샀어요. 근데 하루는 뒤로 이렇게 딱 누웠는데 어지러워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뱅뱅 다시는 폼롤러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뒤로 제껴져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제껴지니까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신발 얘기하듯이 베개도 사실은 어머 또 있어요. 네, 뭐가 답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베개를 하시는 분들은 높이만 잘 맞으면 된다고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처럼 목 C컵을 유지해주는 경추 폼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운데에 긴 솜망을 넣으면 그냥 일반 베개처럼 쓰는 거고요. 네. 나는 경추 지지폼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하면 이제 경추 지지폼을 넣고 나머지 공간에 솜을 넣도록 만들긴 했어요. 여기 있으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똑바로 누웠을 근데 때 잡히는 느낌. 얘가 또 어려운 게 목 길이나 경추 필요한 각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세상에 일반적인 베개들은 한 그냥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모습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껍질 형태로 추가하면 커지고 빼면 작아지고 3단계로 할 수 있도록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밑에서 높낮이 조절을 해야 미세 조정이 돼요. 그냥 이거로만도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거고 베개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 무슨 베개가 설명서가 있어? 네, 설명서를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셔야 우리 남편이랑 둘이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 얘기 좀 해봐봐. 네, 그래서 제가 갈 길이 멀구나. 그래서 네. 다음엔 조금 더 간결하고 좀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아니 생각을 근데 해야 돼. 하여간 그렇게 지금 설치를 고민을 하고 해서 있었습니다. 네. 잠을 한 일주일 잡았는데 이 수면의 질이 이건 진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정말 베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자는 걸까? 음. 그러니까 저는 자다가 어깨가 아파서 깨요. 저도. 베개 네.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다가 어깨가 아파서 깨서 일어나서 눈은 뜨기 싫으니까 운동을 하다가 이러고 자요. 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파서 어떤 날은 자는 딸내미를 깨워서 엄마 등 좀 밀어봐. 그러니까 이제 자세가 제가 어릴 때부터 안 좋아서 이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며칠을 너무 기절한 듯이 자가지고 그래서 정말 베개 때문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로. 일단 저도 이제 디스크가 저도요. 안 좋아서 무릎 밑에 항상 뭘 끼고요. 끼고. 그리고 똑바로 누울 때는 무릎을 좀 세운 상태에서 누워야 잘 수 있고 옆으로 아이고. 누우면 아이 모유 수유하면서 밤에 옆으로 누워서 자는 버릇을 들였는데 그 뒤로는 어깨가 너무 아파서 요즘도 같이 네 같이 아이하고. 애기는 자요. 같이 어떻게 지금 할수 4살인데 아직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베개를 한 3-4개씩 바꿔봤어요. 그래서 뭐 전문 베개 되게 비싸잖아요. 네. 10만 원씩 맞아요. 별 모양 다 있어요. 맞아요. 근데 벌 받듯이 자는 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정말 저도 며칠 동안 편하게 잤어요. 저는 저희 딸이 제 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요. 아이고, 다른 집은 아빠 배 위에 올라가잖아요, 예. 애기들이. 근데 저희 딸은 꼭 제 배 위에 올라가서 한 5살, 6살 지금도 가끔 올라와서 엄마 나 여기 자면 안 되냐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애착도나 밀착도 때문에 엄마 배 위에 아니면 아빠 배 위에 그래서 근데 누굴 배 위에 얹어갖고 자려면 걔랑 숨을 반대로 쉬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제가 부딪히고 얘가 깨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걔가 제대로 잘 수 있게 나는 그 자세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아이가 한 10살쯤 클 때쯤 되니까 제가 잘 때마다 어깨만 계속 이러면서 근데 정말 베개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저하고 피디님하고 같은 베개를 뱉는데 저한테도 맞고 피디님한테도 맞는다는 거죠. 체격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른데. 잠버릇도 다르죠. 네. 불가능한데 그게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지고대로 만든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개인한테 맞추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베개가 사람한테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조립을 하듯이 그 사람한테 맞추는 베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원래는 소재도 다 마음대로 갈아 끼우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단가를 그거는 이제 개발할 때는 어쨌든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네. 싶어서 다 해봤는데 충전재들 있잖아요. 칩이나 그런 편백 같은 거. 그렇지. 네. 걔네들이 구르는 게 안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걔네들만 뺐습니다. 이 베개는 뒤집으면 에어메쉬 베개로도 쓸 수 있거든요. 열 많거나 하신 분들은 맞아요. 메쉬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푹신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베개로 쓰시면 되고. 아이고, 좋습니다. 이게 정말, 네. 이거 보면서 그쵸. 졸음이 옵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졸음이에요. 이게 너무. 근데 너무 잘 그 편안한 숙면을. 에어메시 한 겹짜리 있잖아요. 그 한 겹짜리 좀 보여주세요. 저는 그 정도 두께로 내가 잠자는 게 달라질까를 생각해봤는데 네네. 네. 저거 한 겹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그래요? 편한 네. 이 네. 높이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난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사실은 섬유예요. 천인데 에어 메쉬라 그래서 원단 2장 사이에 얇은 다른 섬유를 그물처럼 짜서 넣어서 부풀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보시면 그러네요 네. 진짜. 그래서 얘는 그냥 무슨 다른 저기가 아니고 폴리에스테로 섬유입니다. 근데 스펀지나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 일단은 얘는 세탁이 되고요. 통풍도 잘. 네, 걔네들은 세탁이 안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풍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눌러보면 느낌이 비슷한데 실제 베개로 써보면 얘네들이 반발력이 훨씬 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게 되면 그거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스펀지나 이런 데서 오는 반발력, 탄성하고 중력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탄성이 너무 세면 사실은 계속 그것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밀어 올리니까. 네. 근데 얘는 예를 들면 스프링 침대 같은 거 생각하시면 포켓 스프링 같은 네. 거 따로따로 돼 있는 거랑 비슷해서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덜 피곤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단가나 이런 걸 생각할 때는 그런 메모리 폼 종류를 했어야 되는데 써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완성도 쪽으로 간 거죠. 거꾸로 단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자꾸 단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바디로직 홈페이지나 김용민닷컴 들어오시면 네. 이 베개 이름이 뭡니까? 조율 베개입니다. 조율 베개. 아이고, 이름 튜닝 좋다. 한다는 뜻. 네. 이름이 베개가 너무 많다는 거를 이름을 정하면서 알았는데요. 모든 단어를 이미 다 쓰고 있어서 그래. 좋은 네. 단어는 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걸렸습니다. 이름 정하는. 그래요. 사실은 이게 베개가 좋은 거가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거 찾는 게. 근데 우리는 나한테 좋지만 간단한 거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랬었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셔서 저 베개를 만드신 거구나.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멋진 말씀이네요. 몸이 얇은 거 하나에도 반응한다는 게 저는 좀 그 동화도 아, 예. 있잖아요. 네. 3mm 정도부터 반응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5mm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3mm, 5mm 얇으면 얇을수록 사실은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얇게 만든 그래서 게. 제가 3mm, 5mm, 7mm 테스트를 해봤는데 한 7mm 정도 해도 큰 무리 없어서 저희는 7mm, 7.5mm 정도. 알겠습니다. 자, 우리 베개로도 우리 수면의 혁명이 가능하다. 이런 교훈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조율 베개가. 허리 얘기 좀 다시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개는 오래전부터 구상하셨던 거고, 네네. 이 바디로직은 이미 그 사업을 따로 이제 나와서 하시면서 바로 펼치신 사업 아니겠습니까? 2009년도에 일단 특허로 시작을 특허를 했고요. 받으셨어요. 출원을 토크밴드의 네네. 효과. 토크밴드는 뭡니까? 이제 회전력이라는 뜻인데요. 네. 토크가
테이핑을 몸에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예. 붙여서 방향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당겨지고 예.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마치 그 당겨지는데 치열 교정할 네, 때처럼. 네. 근데 옷으로 테이핑을 하면 옷은 그냥 입은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방향을 주기가 힘든 거예요. 힘을. 그렇지.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전기를 입었을 돌리는 것도 때는 아니고. 네, 그냥 입었을 때는 방향성이 없는 옷이 되는 거고요. 음. 그래서 고민을 해서 우리 몸에 보면 관절 있잖아요. 네. 이렇게 관절에 보면 주름이 있는 이유가 피부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거든요. 움직이면 밴드를 여기다 감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구부렸다 폈다 하면 밴드도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무줄이 있는데 고무줄이 하나짜리, 두 개짜리가 있을 때 붙인 거예요. 하나랑 두 개짜리 연결된 걸 당기면 하나짜리 많이 늘어나고 두 개짜리는 덜 늘어나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개짜리는 조금 늘어나고 이쪽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런 타원형, 우리 다리는 사실 타원형이잖아요. 감아놓은 상태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면은 네 개 쪽에서 한 개를 당기는 것처럼 됩니다. 아, 그러네요. 회전력이 생기는 거죠. 어. 그걸로 방향을 만들고 움직일 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 전달되도록 설계한 게 토크밴드입니다. 어머, 너무 신기하다. 그거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냥 이제 우연히 어떻게 아, 그거는 뭐 누가 딴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더 생각해낸 대표님의 거죠. 바디로직이 네, 네. 유일하게. 네. 어. 제가 이 다리 붓기 부종이 많아서 네. 부종을 좀 완화시키는 타이즈도 입어보고 여러 가지 뭐 좋다는 뭐 압박 스타킹도 신어보고 양말도 신어보고 또 해봤는데 무릎이 구부러질 때 무릎이 당겨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무릎이 하루 종일 긴장한 느낌? 일단 앉았을 때? 쓸려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무릎 쪽이 참 힘들어서 그냥 안 입게 됐는데 제가 바디로직 거 입어봤는데 무릎 쪽에 동그랗게 맞춰서 입어야 돼요. 입을 네. 때 열심히 맞춰서 입어야 됩니다. 쉽진 않게 입었는데 무릎에 그 동그란 게 오면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도 압박 타이즈나 뭐 그런 거 신었을 때처럼 아프지가 않아요. 관절이 편했어요. 관절이. 네. 이게 어려운 옷이구나. 입을 때마다. 네. 그 단순히 압박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바디로직의 기술이고. 네, 그러니까 밴드의 회전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아까 피디님도 입으면 음. 다리가 안 아프다 뭐 이런 얘기 이상해. 그 다리에다가 뭘 입은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뭐 이 몸에 이렇게 팬츠 그냥. 같이 이렇게 네. 입은 건데 근데 다리가 편해져요. 저는 사실 이거 요즘 어깨밴드 네, 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좀 덜 말리게 할까. 그래서 그걸 입고 책을 썼었어요. 한 달 동안. 너무 어깨가 아파가지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하셔서 주신 거를 입어봤는데 우선 그런 게 되게 불편하니까 한 번 입고 두 번은 안 입게 되는 거예요. 자세를 펴는 건 별로인데 당장 불편하니까 우선 덜 불편해요.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좀 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누가 나를 이렇게 힘으로 조절하려고 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탱크탑 개발할 때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어. 진동이라고 그러죠, 어깨. 네, 너무 쓸려서 이게 아프거든요. 겨드랑이를 직접 지나가지 않도록 설계를 했었고요. 오. 그 다음에 탄력이 있어야 덜 불편하거든요, 움직일 네. 때. 그래서 저희는 상체에도 토크밴드를 넣기는 했어요. 근데 하이처럼 드라마틱하게 하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적이는 없지만 그래도 당겨주는 힘이 그 정도면 되고 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거나 잘못되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중력이라고 하거든요. 중력. 자세가 잘못된 자세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에 중력이 전달이 되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늘어나고 잘못되는 게 잘못된 자세에다 중력이 합쳐지는 거죠. 아. 그러면 중력 정도 극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중력 사실 저희가 잘 못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세지 않은 힘이 전달이 돼도 충분히 몸에 영향을 줍니다. 아, 그렇게 굳이 아, 네. 막 세게 벨트처럼 당기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만든 옷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제 압박 속옷도 입어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여자분들 이제 여기 이제 복부에 살이 찌니까 옷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 어디 후에. 중요하게 나가야 되면 이제 그런 압박.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럼요. 오, 진짜? 그걸 이제 입었는데 숨을 못 쉬게. 숨을 못 쉬어. 그래서 결혼식을 갔는데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배를 당기면 여기를 어디선가는 튀어나오고 풍선 효과. 네, 그래서 옷을 벗고 여기 빨개져서 아이고. 이제 불편하니까 그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방송에서 나올 때 이렇게 쏙 들어가니까 입는데 한 번 입고 나면 다시는 안 입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못생긴 대로 살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데 불편하지 않고 제가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하루 종일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닌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불편하기 싫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편안하니까. 근데 목적이 다른 옷이어서 보정 속옷은 배를 감춘다든지 힙
허벅지를 뭐 눌러준다든지 이런 게 목적인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원래 목적이니까 저희 옷에도 고정 기능 좀 넣어줘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 근데 보정이 되던데요? 어느 정도? 보정이 원래 되던데? 자세가 좋아지면 자세가 좋아졌을 때는 원래 아, 그래요? 보정 기능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다 플러스해서 이제 좀 나온 것도 가려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근데 제가 좀 고지식해서 우리 옷하고 안 맞아. 그래서 안 넣는 거죠. 안 맞아요? 네. 영업력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고집이 영업력이신 네. 걸로. 네. 아, 너무 재밌네요. 왜냐하면 요즘에 진짜 허리 아프고 많아요. 요즘에 그 광고 나온 것 중에 목을 이렇게 받쳐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저게 저거를 다 있어요. 받쳐서 하면 안 넘어갈까? 아, 인스타, 페이스북에 다 자세 교정에 관련된 진짜 정말 많거든요. 잠깐 하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오래 하면은 사실은 안 좋습니다. 남의 제품에서 제가 이제 욕하는 게 아니고 복대를 생각해 보세요. 허리에 하는 복대. 네. 사람들이 이제 디스크 수술 같은 건 복대를 해요. 아, 그렇죠. 받쳐줘야 네, 되니까. 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맞다. 네. 그래서 그게 오래되면 기립근이 약화되면서 거꾸로 오히려. 복대를 떼고 못 사는 삶으로 가는 거죠. 저도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게 버텨주는 걸 하지 말라고. 근육이 자리 잡고 생겨야 되는데 그게 더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어쩔 수 없을 때 잠깐 하는 건 괜찮은데 그치, 너무 아프거나. 의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서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세 얘기했던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길러야 네, 돼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방석 같은 거 보면 이거 앉으면 곧바로 코어가 살아서 자세가 딱 좋아져. 그걸로 근육이 생기진 않거든요. 모든 의자에서 괜찮게 앉으려면 사실은 풍선 같은 데 앉아 있는다든지 물풍선 같은 데.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 예, 거를. 움직이는 곳에서도 자기가 중심을 버텨야 잡으려고 되니까. 근육이 활성화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좋은 건데 그럼 피곤하잖아요. 아, 세상 피곤하죠. 당연히 안 하게 되죠. 아, 그럼 정말 장기적인 교정이 필요한 분들, 그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정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당장 이 고통을 멈추게 하고 싶다. 맞아요, 진짜. 그런 목적으로 또 바디로직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좀 가정상비약처럼 가정상비복으로 준비를 네.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 들고요. 근데 요즘엔 속옷에도 많은 분들이 금액을 많이 써요. 많이 오히려 써.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왜냐 외형적으로 입는 건 남들이 보는 거가 네. 먼저지만 속옷은 내 몸이라든지 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아까처럼 이렇게 출산하고 나면 몸이 진짜 너무 많이 망가져요. 네. 골반도 너무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디스크, 허리 교정, 뭐 골반 교정 이런 운동은 진짜 조회수가 높아요. 다들 너무 아프시니까. 아, 그럼 오늘 하루에 제목을 한 뭘로 번은 달아야 봅니다. 되나? 오늘 제목을. 뭐 골반 틀어짐 네. 뭐 이렇게 저는 주로 치는데 그럼 골반 관련한 스트레칭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조회수가 다 높아요. 제가 보는 구독하고 있는 사이트는 그 여성분이 계속 교정하는 것만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프락틱 전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뼈 사진이 맨날 나와. 그러면 설명해 준 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아, 이 시장을 제대로 보셨네.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이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회사 개발기에도 올려놨는데 제가 처음에 이런 걸 개발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 블루오션이라고 새로운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학교에서도 블루오션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죠. 가르치거든요. 근데 블루오션도 블루오션 나름인 거예요. 시장에 들어갔더니 정말 아무도 모르는 시장인 거죠. 아, 시장 자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옷으로 그런 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거기서부터 지금 저희들한테 한 것처럼 설명을 네. 또. 그러니까 직원들이 좀 힘들죠. 상담 전화 같은 거 하면. 근데 요새 운동하시는 분들 다 이 교정되는 쫄티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스포츠 브랜드 어. 가면 다 막 이렇게 여기에 옷에 뭐- 밴드가 들어있는 아, 들어있는. 네, 네. 근데 옷들 가격이 엄청 비싸요. 기능성이 되면서. 기능성이 되면서 네. 저 원단 자체가 비쌀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많이들 입으시거든요. 네, 테이핑을 거의 옷에다가 이제 그리듯이 네, 입혀서 맞아요. 테이프처럼. 그거를 도자기 굽듯이 여러 번 계속 부어서 쌓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걸 만드는 그래서 과정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그래서 없는. 비싼 겁니다. 오. 근데 이렇게 보통 자세를 보면 이제 업이시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을 보면 저도 사람들을 보면 말하는 걸 유심히 듣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떤 성격일 거다. 말하는 거에도 지문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근데 그치. 사장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도 아마 저 사람은 저렇게 앉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세를 많이 보시게 되지 않아요? 직업병이 있습니다. 해로운 습관, 자세 네, 해로운 해로운 습관. 습관. 자세 좋은 습관이 거의 없다고 거꾸로 보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 다 자세 나쁩니다. 우리가 하는 자세를 행동들이. 안 바꾸는 게
해로운 자세군요. 네, 그러니까 뭐가 자세에 좋아요? 그러면 다 불편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맞아요. 불편하죠. 네. 우리는 사실은 좌식 생활에서 바닥에 앉잖아요. 네.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 이렇게 그나마 입식으로 앉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맞아요. 바닥에 앉으면 전 일어날 때 허리가 너무 아파요. 네. 식당 가서 그 왜 맞아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안 가 절대. 저도 안 네. 들어갑니다. 네, 고관절이- 일어날 수가 없어 네. 기본적으로. 눕는 게 나아요, 차라리. 눕는 게 나. 누워서 먹는 게 나. 아, 누워서 우리는 먹는 게. 습관이 돼서 의자에서도 앞바다리, 양반다리 같은 거 하고 앉는 사람들도 저요. 많고요. 신발 벗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습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문화 자체가. 그리고 뭐 서 있을 때도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짝다리.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게 되고 음. 책을 봐도 책을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네. 당연히 구에 내려가고 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휴대폰도 그렇고 세수도 뭐 옛날에 신채호 선생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서서 이렇게. 네 그렇게 네. 하지 않는 이상은 옷 다졌죠 그러면? 네. 줄줄줄줄.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습관은 최소화하면서 나쁜 습관은 다른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하든 하면서 본인이 이제 반대로 도움이 되는 거를 해야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거고 아이들 아까 뭐 아이들은 유연하잖아요. 네. 유연하니까 애들은 교정이 쉬울 것 같잖아요. 애들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습관이 아이들을 뭘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안 되거든요. 아직도 칫솔질 때문에 매일 저녁 네. 피가 터집니다. 저 정말. 10살인데 앞니를 닦으라고 앞니를 몇 번 그래서 얘기할지 몰라요. 실제로는 연령이 높거나 한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쵸, 자기 몸이 네. 아픈 것도 필요를- 필요를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뭐 로봇처럼 좌우 균형을 딱 잡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조금만 좋아져도 도움이 되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귀 좀 알아들을 때쯤 되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쵸, 다 시간이 말려. 없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전화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애가 고3인데 공부해야죠. 안 됩니다. 저희 거 입고 1시간이라도 걸어야 되는데 못 걷거든요. 1시간 걸을 시간이 네, 현실하고 고3들에게. 이런 게 많이 달라서 실제로는 어른들이나 성인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아, 오히려.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편인데 출산 후 정말 많은 여성들이 힘들어합니다. 네. 아내도 그렇고요. 출산 후에 몸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는데 저는 무슨 개념인지 잘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딱 찍었어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제가 봐도 그냥 그림으로 봐도 한쪽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쪽이 올라가니까 한쪽 다리가 짧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한쪽을 또 많이 쓰게 되고 특히 이제 여성들은 핸드백을 매니까 또 그것도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게 또 되고 아이가 잘 자는 방향이 있어요. 있어요. 이쪽으로 안으면 보통 아이를 안고 밥 먹기도 하고요. 아이를 아유, 안고 세상에. 재우기도 하는데 이쪽 손으로는 안 되니까 뭐 오른손잡이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쪽으로 안아야 잘 자니까 이쪽으로만 안았더니 걸을 때마다 저도 골반에서 뚝뚝 네. 소리가 나요. 저는 요즘 소리가. 움직일 때만 소리 나요 몸에서. 다리 길이가 차이가 생기면 이렇게 좌우 높이만 다른 게 아니라 그때 골반이 한쪽으로 돌아가요. 아, 네 맞아 돌아갔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잘 아시는 게 치마가 한쪽으로 돌아가요. 네. 저는 이렇게 계속- 한 바퀴 돌아요. 네. 치마가 돌고 남자들은 바지를 입어 잘 모르는데 여자분들은 치마를 입으시니까 통이니까 이렇게. 네, 치마가 돌아가는 걸 대부분 알고 치마가 돌아가시는 분도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깨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긴 다리 길이 해요. 차이가 있으니까 어. 그 핸드백도 한쪽으로밖에 못 매죠. 네 한쪽으로 매면 아프니까. 한쪽은 또 흘러내리고 네. 한쪽에는 이렇게 손으로 받쳐듯이 잘 되는데 한쪽은 안 되는 네, 높이 차이도 맞아요.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출산을 하면은 사실은 아이 무게 때문에 그때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요. 맞아요. 기울어지면서 아랫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거북목 심한 체형처럼 되는 거거든요. 네. 등 뒤로 그 머리는 앞으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출산하면 골반도 벌어졌다 다시 자기 들어와.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자리를 잘 못 잡을 확률이 높은 걸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한쪽으로만 앉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네. 복합적이니까. 근데 이제 저희도 그런 상담 전화가 오면은 당장 입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게 아이를 낳으면서 몇 달 사이에 체형이 굉장히 많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사이즈가 급격하게 변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엑스라지를 입었다 그 다음 달에는 M을 입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8주 정도 지나서 하라고 그러는데 8주 가급적이면 더 오래 있다가 다 좀 돌아오고. 네, 그 다음에 입는 게 좋습니다. 옷도 그렇고 운동도 우리는 기준은 없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산부인과에서 8주 정도 지나야 가볍게 네, 산보나 이런 운동을 하라고 네, 석 하거든요. 달 정도 지나서 하라고 네, 안 네. 그러면 좀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이즈도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나야 몸이 좀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 만에 돌아오셨어요? 전 지금도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 1년 반 걸렸어요. 네. 오. 그러니까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 네, 몸무게랑 상관이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출산하고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청바지 입은 사람이었어. 다른 거, 그러니까 고무줄 바지나 이 정장 바지는 입을 수 있는데 청바지는 사이즈가 맞아도 안 특히 들어. 타이즈한 청바지. 아니어도 청바지 자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몸무게가 출산 전이랑 한 1, 2kg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즈는 안 두세 맞아요. 사이즈가 달라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벌어지거나 늘어나 버려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아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서 저는 다시 싹 들어가는 줄 알았죠. 아이가 나오고 나서 네, 그게 저도. 아니라 천천히 들어가나 봐요. 그렇지. 그리고 네.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 가장 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갈비뼈도 벌어진대요. 이 갈비뼈도 맞아요. 뼈가 벌어지는데 다 만져보면 야. 갈비뼈도 한쪽이 더 튀어나오고 한쪽은 덜 튀어나오는 뭐 것도 골반의 있고. 문제가 아니네 완전히. 네, 온 네. 몸이 근데 다 달라지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골반이 아직 원위치를 못한 거예요. 네. 그럼 다른 데도 다 못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이후로 무릎도 더 아파졌어요. 골반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네. 몸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될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머님들이 건강식품 얘기하는 게 그게 왜 그러나 했더니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거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예, 아이 남자들이 저 탈모 걱정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요. 예. 생존의 문제야, 생존의 문제.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도수 치료로 한 도수 치료. 네, 도수 치료를 한 800만 원쯤 썼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어떤 날은 출장을 지방에 강의를 갔다가 오는데 그 KTX가 한 3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 같은 자세로 계속 이렇게 잤나 봐요. 저는 진짜 이제 먼데 잊어버려- 갔다 오셨네. 이렇게 그 다음 날 앉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벌 쓰잖아요, 기마 자세로. 네. 그런 것처럼 엉덩이 끝을 의자에 이렇게 앉고. 근데 한쪽이 다다음 아파서 한쪽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정형외과 같은 데가 도수 치료를 받으니까 3일 받으니까 통증이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운동하라고 뭐 이것저것 알려주셨는데 또 제가 안 했겠죠. 그래서 또 한 20일 정도 매일 가서 받으니까 물론 이제 실손보험 하고 해서 실제 비용 그만큼 들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좀 지나면 다시 또 아픈 거예요. 어허. 그럼 또 선생님한테 선생님 너무 아파요. 그럼 또 한 20일. 그래서 제가 한 3-4번 정도 하니까 그 정도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700만 원 정도. 한 번에 갈 때 저는 20만 원씩. 추나. 저도 결혼식 전에 한 달 전에 갑자기 이제 허리가 나가서 아예 누워서 한 달을 보냈거든요. 결혼식에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양반과 항반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겨우 걸어 날은 들어갔습니다. 잡아놨고. 근데 날도 잡았고 신발- 신발 다 뿌렸는데 5월 5일 결혼인데 4월 첫날 아파가지고 어허. 세수를 하다가 주저앉아서 아, 이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그 뒤로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했는데 어쨌든 그 이전으로 다 돌아가지 결혼 않더라고요. 앞두고 스트레스가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게 그냥 하지 말라는 신호였나라고 농담을 이제 해봅니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와서. 시어머니 보시면 안 되는데. 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네. 근데 이게 치료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고 자꾸 다시 돌아가니까 할 땐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전 처음에 도수 치료 받아서 울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거 다 손으로 풀거나 운동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맹이처럼 있잖아요. 근육과 근육끼리 뭉쳐가지고 굳은 살이 다 박혀 있더라고요, 등에.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다 손으로 풀던지 안 그럼 운동을 해서 본인이 이건 다 풀어야 되는데 오래 걸릴 거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래 걸려 생긴 거니까 오래 걸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자기 모습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해온 거에 축적된 그 맞아요. 모습이거든요. 습관이 잘못된 걸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모습이 계속 몇십 년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도수 치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모습이 된 다음에 돌아갔는데 자기 습관은 그대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거를 통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옷을 입고서 습관을 들이는 건가요? 아예 저희 옷이 이제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건데 아까 습관. 제가 맨발로 걸으면 신경 전달 같은 걸 계속해서 스스로 잡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뇌가. 이 옷이 그런 거 비슷한 걸 합니다. 왜냐하면 옷에서 좌우에다가 힘 전달을 해주잖아요. 토크밴드가. 네. 근데 좌우가 비대칭인 사람이 이 옷을 입고 걸으면 오른쪽과 왼쪽에서 서로 다른 자극으로 느껴요. 그러면 좌우가 다르다는 걸 뇌가 아는 거죠. 몸이 느끼게끔. 네, 물리적으로 골반도 세워주고 세우는 상태에서 걸으면서 스트레칭도 되지만 또 그게 자극으로 좌우가 다르다는 걸 계속 알려주면 자기가 스스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칭이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그러면 혹시나 청소년들도 이거를 입고 교정을 네, 그냥 저희 거는 사실 하의 같은 경우 입고 걷기만 하면 돼서 다른 매뉴얼은 없습니다. 걷는 게 최고거든요. 많이 걸을수록 네, 입고 걷는 옷이에요. 근데 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이거를 한번 입었어요. 이제 이 반바지가 아니라 긴 바지. 하이즈. 네. 예, 입었더니
옷을 안 입은 것 같아. 되게 가벼워요. 옷을 안 입은 것 같아 느낌에. 네. 전 사실 좀 걱정했었거든요. 이게 네. 압박이 되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럴까 봐. 그런 게 참 없어서. 아니 뭐 불편한 게 없어요. 네, 불편한 게 그러니까요. 없고. 입는 게 조금 처음에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시고요. 입고 나면 생각보다 편해서 네. 또, 네,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입고 나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교정이 돼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바디로직이. 네. 예. 아 정말 신세계를 만난 듯한 느낌을 네. 받습니다. 자, 그래서 좀 광고문을 좀 읽어야 됩니다. 그럼요. 예. 바디로직에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데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바로 이 베개입니다. 네, 조율 베개. 가구는 집에 맞춰 설치하고 옷은 몸에 맞춰서 입는데 왜 베개는 몸에 맞추지 않는가? 왜 그랬을까요? 베개에 왜 내 몸을 맞춰야 하는가? 네. 라는 질문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조율 베개입니다. 악기를 튜닝하듯이 베개를 몸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조율 베개인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디로직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소상히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를 읽겠습니다. 저는 바디로직 4년에서 5년 차 애용자입니다. 처음에는 팟캐스트에서 바디로직을 알게 됐고 다른 사람들처럼 반신반의하면서 겉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오마이갓, 입은 첫날부터 바로 이것이 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좀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할 상황이라서 원래도 아팠던 허리가 악화돼서 아침에 몇 발 내딛다가 악소리와 함께 주저앉을 지경이었거든요. 네. 우리 저 신민정 뭔지 평론가의 압니다. 바로 그 이 마음 알아요. 신민정 평론가 보낸 겁니까 이거? 저는 아닙니다. 아시는 정도군요. 네. 근데 속는 셈 치고 바디로직을 입었더니 걸음이 걸어지고 6시간 이상 서 있어야 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신민정 평론가는 이걸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다고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시다. 간증들을 그렇게. 겨우 걸어서 입고 겨우 입고 겨우 걸어서 걸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디로직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 자, 물론 통증이 씻은 듯이 낫거나 하진 않았지만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요. 아마 바디로직을 평생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입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디로직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바디로직은 골반의 인체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체형을 개선하는 골반 그리고 말린 어깨 교정 속옷입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31-345-4550으로 문의 주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바디로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 광고문을 읽습니다만은 환불 요청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네, 환불이 있죠, 있기는. 있기는 있는데 네. 환불은 이제 여러 거짓말을 가지 못 하셔서. 여러 가지로 하는데 완전히 그냥 받자마자 내가 생각했던 제품이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이제 정말 진득하게 써보지도 않고 네네. 네. 그리고 순간적 변심. 샀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병원 치료 같은 거 하러 갔더니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이 아 그런 거 효과 없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몇 달간 뒀다 갑자기 이제 생각나서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역시 진득하게 써보지 않고 대부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럼.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입었더니 너무 힘든데요? 라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너무 해드리고 힘들어. 사이즈가 엄청 아주 네.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자기 맞는 사이즈를 잘 그것도 찾아야죠. 찾는 게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이즈 안 맞아도 교환해드립니다. 선생님 너무 꼼꼼하게 설명하셔가지고 제가 나에 대해서 나는 아는 게 없구나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뭘 잘 주무세요? 베개는 어떤 걸? 베개는 남편이 사준 베개를 베고 있는데요. 앞에 가운데가 파였을걸요? 제가 사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자세히. 습관 그러니까 뭐 이런 이게 거. 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어떻게든지 하더라고요. 맞춰드려 보려고 제가 네, 아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구매 후기를 읽어보자면 바디로직을 평생 한 번도 안 입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입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계속 구입하시고 구매하시고 최고의 단골 고객은 누굽니까? 최고의 단골 고객이요? 예, 한 몇 번 샀다 뭐. 몇 년 고객이다. 아, 근데 그런 거는 뭐 본인만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번 입어보고 맞춰서 맞아요. 공동구매 같은 거 본인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공동구매. 네. 본인이 예를 들면 내가 어디 학교 교수인데 너무 좋으네. 그래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서 모으는 거죠.
아무 이득도 없이. 네네. 혹시 그것도 해줍니까? 거기다 뭐 이러면은 월악산 등반 기념 해가지고 로고를요? 2021년 5월 5일 뭐 이렇게. 아니 뭐 그런 거 요청하신 분은 안 계셨지만 요청해보면 제 아니 생각. 왜냐면은 아니 왜 저 밑에 밴드에다가 요즘에 저 입고 산민이라 그래서 많이들 가시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아유, 많죠. 그 레깅스 입고 많이 가니까. 아유, 아니 이제 사실 작년에 우리 저 평원나무가 우리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로 사랑제일 팬츠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사랑제일 팬츠. 근데 이 사이즈가 다 다르고 너 남성용 여성용이 다르대 보니까 그럼요, 다 다르죠. 똑같은 줄 알았더니 아유. 예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예, 포기했어요. 사랑제일 사랑제일 팬츠. 예, 사랑제일 바디로직.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비용이 너무 비싸. 단가가 좀 싸야지. 싸게 해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대표님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영업을 하실 때 참 특이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어디까지 와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를 다 고지고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아마 저기 조종대 대표님 싫어하는 그 양반은 네. 뻥 좀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막 허세 이렇게 있어가면서. 이 이빨을 털길 바랬을 바랐던 때.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비슷한데 네, 그래요. 거짓말을 못 거짓말을 잘 못해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버님, 어머님도 사실 베개 때문에도 많이도 고생을 하시니까,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좋은 네. 선물이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사용자들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베개 때문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한번 좀 경험해 보시죠. 저도 많이 뒤척이는 편이거든요. 네. 잠꼬대도 심해요. 예전에 하루에 한 7, 8개씩 고정 스케줄 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밤에 잠을 잘 때 이제 잠꼬대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정말 그랬던 때가 생각이 실제로 나는데. 워낙 워커홀릭이셔서 예. 네, 맞아요. 그때 제가 그렇긴 만약에 하세요. 이게 가운데에서 자면은 이게 목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숨을 잘 못 쉬어. 근데 이거 뭐 뒤척여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정말 너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네. 이게 정말 조율 베개. 저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네. 자, 오늘 바디로직의 조정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좋은 상품 개발하시느라고 애쓰셨고 또 저희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께서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또 모셔서 네. 말씀을 좀 고맙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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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